그 다음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좋네요. 이게 아주 좋아요. 그쵸, 괜찮죠. 네. 그래서 이렇게 꼭 한번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오토브라더스에서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고 있는 차량주치 김 실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토브라더스 김포 매장으로 방문하신 고객님에게 계약서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계약서에는 있지 않지만 혹은 있지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김포 매장에서 방문하지 못하시고 차량을 인도받으신 고객님들에게는 이번 영상이 꼭 필수로 시청해야 될 영상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오토브라더스에게 장기 렌트를 진행하지 않으셨더라도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의 장기 렌트 생활에 꼭 필수 영상이 될 거니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JB 우리캐피탈 계약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쭉 설명드린 거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캐피탈사들 혹은 렌터사들이 비슷비슷하게 적용이 되지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이거 말고 좀 다른 질문이 좀 있는데 이거 질문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거나 혹은 영상을 따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시죠. 일단은 우리 카니발 차량 JB 우리캐피탈에다가 차량 인수한 거를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날짜 11월 17일 14시 32분 임계장 김병철 고객님 사인. 계약 내용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카니발 2.2 디젤 9인승 노블레스의 22마이로 진행이 됐고, 드라이버 아즈 스타일 썬루프 모니터링 팩 컴포트 내비게이션 스노 화이트 팔에 코튼 베이지 집어넣고 그래서 JB 우리캐피탈로 계약을 진행했고, 장기 렌트 차량이고, 제일 특징 있는 곳이 현대캐피탈 대차 서비스를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뭐 차량이 전손이 났었을 때 전손 면책금이라고 50만 원만 납부하면 해결되는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중도에 해지했을 때 위약금이 엄청 세요. 딴 데보다 한 2배 정도 씁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JB 우리캐피탈은 그냥 가장 평이한 거, 따로 크게 장점을 내세울 것도 없지만 단점도 없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캐피탈에서 돈을 빌리는 건가요? 제가 차를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부는 캐피탈이 먼저 고객님한테 돈을 주고 그걸로 차를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캐피탈이 차를 고객님이 대신 구매를 해주고 JB 우리캐피탈이 고객님한테 차를 빌려준 거죠. 그래서 차량의 등록증에는 고객님 이름이 안 써져 있고 JB 우리캐피탈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신용도 조사를 그래서 하는 거고, 그렇죠, 조회를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할부를 진행하든 장기 렌트를 진행하든 어차피 똑같이 신용 조회는 하는데, 할부 조건이 조금 널널해요. 왜냐하면 얘네가 그 차를 산다고 해서 할부를 해주고 걔네가 그거를 담보를 잡잖아요. 네. 근데 장기 렌트는 그렇게 담보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신용도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긴 합니다. 할부에 비해서. 제 차가 아닌 거죠, 저게? 아니죠. 그죠? 네. 고객님이 이제 이거를 계약한다고 해서 고객님이 이제 신용조회를 했을 때 JB 우리캐피탈에 뭐 요 금액만큼 대출로 잡히지 않아요. 저한테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돈 빌려준 게 아니죠. 그냥 차를 빌려준 거죠. 차를 빌려주는 거. 근데 그거를 어떠한 담보 없이 그냥 고객님 신용만 조회해서 빌려준 거기 때문에 고객님 입장에선 좋은 거고, 캐피탈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하겠죠. 그래서 신용도를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게 이런 장기 렌트 상품이 되겠어요. 주행거리는 네. 보통 2만 킬로 한다고 했는데 더 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키로당 100원. 그래서 1만 킬로가 넘으면은 100만 원이 되는 거죠. 반납할 때 더 내야 된다? 그렇죠. 만 킬로당 그렇게 100만 되죠. 원씩. 그렇죠. 적게 타면요? 적게 타면 그냥 땡이죠. 100원씩 쳐서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이 차를 반납하게 되면 그런 비용을 내겠지만 이인수를 하면 안 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내가 사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만 킬로로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4년 지나고 보니까 12만 킬로를 뛴 거예요. 그러면 고객님이 4만 킬로를 넘어간 거죠. 그럼 얘네가 400만 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차라리 내가 이 차를 인수를 했다가 대파는 게 낫다 라고 인수가가 판단할 수 이거예요? 있겠죠. 네, 인수가가 이겁니다. 2,565만 원. 근데 이 차를 인수를 하고 취등록세를 낸 상태의 가격과 고객님이 이거를 반납해서 400만 원을 내는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게 낫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2만 킬로 넘기 쉽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키로수는 1년에 한 번씩 체크를 안 해요, 얘네가. 총 8만인 거예요? 그렇죠. 총 판단인 거고, 이제 고객님이 중도 인수를 한다 그러면 걔네들이 일할로 따져서 계산을 해볼 거고, 아니면 그냥 고객님 만기 반납했을 때 총 키로수를 확인할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이렇게 하고,
월 렌탈료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68만 8,100원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48개월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초기 비용 하나도 없이 계약을 진행하셔서 이 비용이 나오시는 거고, 인수할 땐 이 비용이 나오는 거고, 인수할 땐 여기에다가 취등록세를 납부하실 거고, 그 다음에 보험료를 납부하셔야겠죠. 그래야지 이 차를 끌고 다니실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차 4년 지나고 나서 중고차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고 제가 팔았던 것처럼 그때 팔면 남는 거네? 사서 파는 게 낫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가서 봐야 되니까. 봐야 돼. 근데 지금 이게 단가가 그렇게 낮진 않아서 높은 대신 월 임대료가 낮은 이런 상품인 건데, 그건 일단 그때 가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험 관련해서 안내해드릴게요. JB 우리키프탈은 만 26세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이 뭐 35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만 26세 이상으로 해서 계약을 진행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운전을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은 일단 1년 이상의 면허를 가지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고객님 직계가족 운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배우자님 운전 가능하세요. 고객님의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니라 반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운전을 하시려고 그러면 추가 운전자를 등록을 하셔가지고 2명까지 등록할 수 있어요. 무료로. 무료로. 근데 2명까지 등록을 하고 1명을 뺀 다음에 1명을 다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3명 가입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은 2명까지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비는 셀프 정비. 본인이 차량을 구매한 거랑 똑같이 엔진 오일, 에어컨 필터, 타이어 교환하시는 거 밖에 없을 거예요, 어차피. 그럴 때는 이제 고객님이 비용을 납부하셔서 정비를 하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물 대인이라고 해서, 대물 고객님이 운전을 하다가 고객님 과실로 상대방 차를 치거나 벽을 치거나 전봇대를 쳤을 때 한 건에 1억으로 진행이 가능하세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한 번 나가지고 대물 처리를 해서 한 1,000만 원을 썼다. 그럼 그 다음 사고에는 한도가 9천만 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1억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제 보험 할증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게 장기렌트의 장점. 그게 장점. 그다음에 대인 대인. 고객님이 이제 사람을 쳤다. 네. 그러면 무제한으로 진행이 되는 거. 이것 또한 당연히 한 건당 무제한, 한 건에 1억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고객님 관련된 걸로 따지면, 자기 차량 면책은 고객님 차량을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30만 원만 납부하시면 끝나는 거. 자기 신체 사고, 고객님이 운전을 하다가 다쳤다. 그랬을 경우에는 고객님 치료 비용으로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 1억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래서 얘기 안 합니다. 잠깐만, 여기서 이제 궁금해하실 만한 게 있어요. 고객님이 잠깐 핸드폰 만지고 있다가 박은 거예요. 그러면 고객님 과실이 100%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목 잡고 들어둘 거예요. 그러면 나 병원 갈 거니까 보험 처리해줘요. 그러면은 고객님이 일전에 보험을 가입한 상태였었다면, 고객님 차량을 구매해서 운전을 해갖고 보험을 가입해놓고 쓰고 계셨더라면 고객님이 이제 할증될 걸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 갔다 이제 할증 한 100만 원 붙겠다, 200만 원 붙겠다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 운전자가 내려갖고 딱 보겠죠. 이거 20만 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래요? 하면 20만 원 주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쵸? 원래는. 원래는 고객님 차였다면. 근데 장기 렌트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30만 원 내야 돼요? 아니요, 20만 원을 주지 말고 보험 처리를 하란 말이죠. 우리 고객님 대부분 여기서 고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고 한 건당 30만 원이라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20만 원 달라고 하면 땡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30만 원 수리 비용을 받는 건 이 사람이나 이 차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차를 수리하는 비용으로 3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제 현금 합의해보자 뭐 이런 얘기 해도 그냥 다 보험 처리하는 겁니다. 어차피 대물 대인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면책금 없어요. 그런다고 뭘 임대료가 올라간다고 말씀도 안 드렸고. 이건 내 면책금이구나.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고가 100번이 생기건 1000번이 생기건 이렇게만 받아요, 얘네가. 뭐 렌트사의 보험료율이 올라갈지언정 고객님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50대 50 같은데 이 사람 보험 처리해달라고 한다고? 나 억울해서 안 돼.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일단 다 처리해 주는 겁니다. 우리 저거 캐피탈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상대방 차량 번호 몇 번이고 상대방 핸드폰 번호 몇 번인데 대물도 접수해 주시고 대인도 접수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빠이빠이 하면 됩니다. 미안해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 보험 처리해 드릴게요 하고 끝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났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고객님도 중요한 거지만 고객님 차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30만 원이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봤는데 괜찮은데 뭐 끌고 다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하면은 이제 사고가 발생했지만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딱 봤는데 이거를 수리하면 비용이 얼마가 나갈까를 이제 고민할 거란 말이죠. 그럴 땐 저희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거 30만 원 넘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 케어 팀장님이 딱 봐서 이거는 30만 원에 처리하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어디 가시면은 5만 원, 7만 원이면 하십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가지고 끝내시는 거. 네, 그렇게. 그래서 이 30만 원이 나오냐 안 나오냐만 신경 쓰시면 된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좋네요. 이게 아주 좋아요.
그쵸, 괜찮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꼭 한번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요? 실제로는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그냥 저희가 다 전화해서 안내하면 끝이에요. 고객님이 가만히 있었는데 딴 데가 와서 박으면 그 상대방의 대물 대인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면 땡이에요. 상대방이 대인을 접수해줬을 때는 고객님 치료 비용에다가 합의금까지 다 받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건데, 고객님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었을 경우 고객님이 부상을 당했는데 내가 병원을 간 거죠. 골절이 된 거예요. 팔 골절이 됐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비용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병원비, 치료 비용, 뭐 이렇게 수술비 막 다 파악해갖고 한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1,500만 원 한도니까 300만 원을 다 받겠죠. 다 안 받아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냐면, 고객님이 사고가 났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자기 신체 사고라는 게 있고 자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자기 신체 사고라고 하는 건 1등급에서 14등급까지의 고객님 부상을 경도를 따져요. 근데 여기에서 1등급이 당연히 1,500만 원일 거고 14등급이 한 20만 원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고객님이 골절을 당했다. 그런데 이 골절에 해당하는 등급이 뭐 한 7등급인데 7등급이 200만 원이더라. 근데 내가 나온 치료 비용은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고객님은 2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100만 원은 고객님 돈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신체 사고. 자상은 고객님 치료 비용 실비가 모두 다 나오는 게 자상이에요. 근데 자상 같은 경우에는 현재 렌터카에서 가입할 수 있는 곳이 한 2곳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가입할 때 비용이 높아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렌터카사들은 기본적으로 다 자기 신체 사고로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상은 고객님이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에요. 장기 렌트로 진행할 때는 가입하기는 어렵다.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세요. 운전자 보험 혹시 가입돼 있어요? 가입돼 있어요. 있어요? 그럼 가입돼 있으면 대부분 특약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고객님이 운전하다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 보통 가입이 돼 있어요. 그거 가입이 돼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없으면 그걸 좀 추가로 가입을 하세요. 그래봐야 한 달에 한 10,000원, 20,000원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가입하시면 그 부분에 남은 비용을 그 운전자 보험으로 더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가 보험, 여기까지가 이제 장기 렌트 내용. 궁금하신 거 있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중도이지 위약금은 얼마일까요? 아, 그런 거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안내는 해드려야 되는데 간단해요. 1년 이상 썼냐 안 썼냐를 기준으로 해서 1년을 안 썼으면 남은 월 임대료의 35%, 1년 이상을 썼지만 2년을 안 썼으면 30%, 2년 이상 썼지만 3년 이상 안 썼으면 25%, 이런 식입니다. 고객님이 48개월 계약을 했는데 10개월만 쓰고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럴 상황이 온다. 그러면 남은 개월 수가 38개월이고 고객님이 납부해야 될 월 임대료가 70만 원이니까 2,66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35%를 내는 거죠. 뭐 930만 원. 그걸 내야 된다. 그렇죠. 위약금으로. 위약금을. 이거 이제 하면 안 되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여쭤보신다 그러면 승계 아니면은 이걸 중도 인수한 후에 인수해서 팔고. 중고차로 되파는 뭐 그런 방법. 근데 이제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죠, 가격을. 승계를 해야 될 때는 이제 승계 어플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들어가서 내 정보를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요즘에 카니발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 카니발 필요한데 이거 짤을 빨리 하려고 그러면 옵션 많이 들어간 거 있네? 그럼 이걸로 이제 고객님이 보고 연락을 주는 거죠. 근데 그냥 가져간 사람은 별로 없어요. 고객님이 지금 위약금이 9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300만 원 정도는 승계한 사람한테 준다고 그렇게 승계 지원비 명목으로 주어야 좀 가져가는 사람들이 승계하는 있어요. 사람은 이득이네, 엄청. 승계하는 사람은 이득일 수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중고차 시장 느낌이라 신차를 할 사람들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빨리 차를 필요로 하거나 이런 것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저기는 네. 만약에 차를 타다가 네. 제가 사고가 난 게 아닌데 차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제조사의 책임이죠.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땐 렌터카의 책임이 아니라 제조사의 책임입니다. 뭐 엔진 결함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정비를 크게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런 거 있을 때는 우리가 지금 기아차니까 기아 오토큐로 가야겠죠. 일단은 저희한테 먼저 전화 주세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게 동네 정비소에서 해결해야 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아닌 문제도 있어요. 병원을 가도 동네 병원을 가거나 대학병원을 가듯이 차도 대학병원 같은 이제 큰 공업사가 있어요. 서비스 센터가 있어요. 글로 가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동네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드릴 거고, 저희 지금 20년 정비하신 팀장님 계시니까 그분이 이제 다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이런 것만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건데 갔더니 AS를 안 해준다더라, 아니면은 여기는 막 오래 걸린다더라,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전화 주셔서 여쭤보시면 딴 데서 진행했던 것보다는 저희가 더 잘 안내해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다 그랬잖아요. 전손, 폐차. 이 폐차의 기준이 이 차량의 중고차 금액의 80%를 초과하는 수리 비용이 나오면 얘네들은 전손 처리를 한다고 해요. 지금 현재 차가 4,300만 원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 시점에 차량의 중고차 가격이 3천만 원이다. 근데 수리 비용이 2,500 이상 나왔다. 그러면 이건 폐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럴 경우 고객님 과실이 100%인 상황에서 이렇게 전손이 나면 중도 해지 위약금을 내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50대 50이다. 그러면 고객님은 50%만 내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원칙은 위약금을 내야 된다 인 건데 뭔가 보험 처리가 가능한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덜 내긴 하더라고요. 이런 거 정도까지는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어떠셨습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좀 더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제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토브라더스에서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고 있는 차량주치 김 실장이었습니다. 안녕.